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지금 국제 정세들이 살짝 좀 불안불안한 건 있거든요. 이게 뭐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폭풍 전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클리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불씨가 좀 남아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국제 정세가 지금 어디가 불안한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관련주들 미리미리 좀 봐둬야겠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뭐 좀 부각된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일단 어제 토요일 대만 친미 성향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대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거 주간 일정에다가 대만 총통 선거 13일 미국 vs 중국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사실 이 대만 총통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주식하면서 뭐 미국 업종 섹터 어디가 올랐는지 보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 이거 대만 총통 선거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요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봤거든요. 미국 친미 성향의 사람이 되냐 아니면 친중 성향의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그 뒤에 국제 정세가 조금 더 폭풍처럼 몰아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친미가 됐습니다. 어차피 둘 중 누가 되든 미중 갈등은 조금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친미 성향이 되면은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대신에 오늘 이제 당선이 되고 조금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특히 시진핑이 내세웠던 하나의 중국, 그거 때문에 지금 대만을 두고서 계속 미중 갈등도 심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뒤에 발언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거 플러스 이제 미국이랑 vs 이란, 저 중동 지역, 사실 미국이랑 이란은 체급 측면에서 당연히 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이란은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얽혀 있죠. 그래가지고 질 걸 알면서도, 이거 어차피 지는 거 알지만서도 그래도 뭐 테러라던가 그 뒤에서 뭐 지금 이란이 공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런 뒤에 이제 지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후티 반군이라던가 쪽이 뭐 지금 홍해 후티 반군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거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중동 지역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막 좀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치고받고 하면은 그 뒤에 지금 이란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죠. 이란이 무기 지원해 주는 거다. 그리고 미국이랑 뭐 전 세계 이제 유럽 국가 쪽에서 정보를 토대로 갖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가짜일 가능성은 좀 덜하기는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 지금 국제 정세에서 이 두 개가 지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대만은 친미 성향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당선이 됐는데 오늘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만 총통선거 개표 완료, 라이칭더 지구촌 첫 대선에서 민주진영의 첫 승리다. 민주진영의 첫 승리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요 멘트, 그리고 두 번째, 중국 겨냥해서 외부 개입의 저항을 성공했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은 이제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매우 심기가 불편해할, 안 좋아할 그런 부분이죠. 시진핑이 결국 내세웠던 정책 중에 메인 뼈대 중에 하나가 하나의 중국이거든요. 하나의 중국. 그리고 그 하나의 중국에 대만이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걔네 그 계획에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계속 대만 통해 가지고 대만한테 막 주변에서 무력 시위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있었는데 아직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국 그 공산 이쪽보다는 그래도 민주주의 쪽을 선택을 하는 투표 결과를 보여줬네요. 자, 그래서 요게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친미 성향이 되든 친미 성향이랑 친중 성향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됐을 수 있죠. 근데 어차피 뭐가 되든 미중 갈등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친미 성향이 이제 당선이 됐고, 요쪽이 지금 이번에 12년 연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뒤에 요쪽은 또 특이하게 4년 더 해가지고 연임되면은 16년을 이제 민진당 측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친미 성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미 성향이 됐고,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친미 성향이 됐기 때문에 뭐가 있겠죠? 중국에서 압박은 당연히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조금 강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친미 성향이 됐고, 자연스럽게 이런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 특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세웠던 메인 정책인 하나의 중국,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거스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불편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 대만 해협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전에 있었던 거, 대만 해협 무력 시위, 뭐 대만을 아예 그냥 타겟팅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건 이제 전쟁이죠. 당연히 아닌데, 그냥 해협에서 갑자기 자기들 뭐 함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좀 연습한다,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무력 시위를 통해서 압박을 넣을 거고, 그런 움직임들이 뒤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전에 막 중간중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일각에서 뭐 몇 년도, 2027년이나 뭐 26년도에 중국에서 대만 침공할 거다. 미국 침공하면 큰일 나죠. 그때는 세계 전쟁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있을 만큼 그게 실제로 이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중국이라면은 공산주의 그런 특성상 할 수도 있지 않나? 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 것처럼, 물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조금 기분 나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뭐 받을 거 받고서 좀 그런 게 이제 뭐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러시아 측에 불편할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불편하더라도 그런 게 이제 국제 법이나 이런 거상, 통념상, 사회적 관념이라던가, 침공을 하면 안 되는데 결국에 침공을 했던 것처럼, 중국도 세계에서 에이 설마 쟤네가 저러면서 대만 침공하겠어 하다가 할 수도 있죠. 이런 건 모르는 일이니까. 대신에 이제 일단은 당연히 대만 이렇게 후보가 당선이 됐고, 중국 상대로 그런 발언들, 지금 이런 거 당선되자마자 지구촌 첫 대선에서 민주정이 첫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개입에 저항을 성공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니까 그럼 중국에서도 뭔가 액션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중국에서 대만을 상대로 압박,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은, 오늘 좀 지도로 국제 정세니까 표현 설명드릴 게 많아가지고, 자, 일단은 대만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이 이 라인이죠. 그리고 중국이 당연히 여기고, 그래가지고 이전에 막 시위를 대만을 둘러싸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만을 계속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거 대만의 뭐 무력 시위 이어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대만에서는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일단은 저게 일단 조금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친중 성향이 당선이 됐었다면, 저는 요거까지는 일단 생각은 해뒀었는데 다행히 좀 친미 성향이 됐어요. 근데 이제 친중 성향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대만에 대해서 친중 성향이 당선이 됐으면은, 그럼 중국에서 대만을 뭐 압박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중국이 대만 압박할 이유가 사라졌네? 맞아요. 이렇게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압박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그게 그냥 미중 갈등이 해소가 된다랑은 좀 거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죠. 한미일 동맹.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조금 지금 이제 뭐 사이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다시 좁혀지고 있지만, 일단은 그거 플러스 어찌됐든 미국을 통해서 일본,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동맹군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수출 관련해가지고 라인을 타는 것 중에 30% 정도가 요
대만 해협을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즉 대만 주변을 뭐가 됐든 지나가야죠. 해협을 지금은 통과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이 친중 성향이 당선이 됐었다면은, 그러면은 가능성에 대해서, 만약에 친중 성향이 됐으면은 대만이 진짜 뭐 중국이 그 미국이랑 뭐 사이가 안 좋거나, 미국이 지금 반도체 규제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거 안 되겠네, 기분 나빠서, 야 한국, 일본, 니네 미국이랑 친하지, 우리 무언가 그냥 어떤 이야기를 대서라도 지금 여기 봉쇄, 요 해협 지나가지 마, 안 돼, 지금 불안해,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나가거나 뭔가 바다는 다 길이 있겠지만, 요런 거를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뭐가 증가하죠? 운임이 증가하죠. 지금 해운 관련주들이 저번 주에 강했던 게 그냥 요 개념이잖아요. 사실 이 운임이 증가를 해서 그래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저 머나먼 희망봉으로 지금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전에 홍해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운임 증가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요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수에즈나였나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통과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수에즈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서, 원래 지금 이 쭉 뚫려있는 이 길 통과해가지고 그냥 관통을 하거든요. 여기 위로 이렇게 관통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홍해예요. 지금 여기가 홍해입니다. 근데 홍해에 뭐가 있죠? 지금 요게 홍해인데, 홍해에 후티 반군이 건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후티 반군을 누가 지원한다? 이란이 한다. 이란.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에 지금 운임이 여기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은 후딱 지나가가지고 가까운데, 지금 희망봉, 아프리카 희망 이렇게 해서 지나가니까 얼마나 안 좋아요. 딱 봐도. 이렇게 가면은 갈 거를 지금 몇 배를 돌아가죠. 그러니까 몇 배를 돌아가니까 운임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운임에 대해서 이제 해운주들이 부각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처럼 대만 해협도 만약에 이제 친중 성향이 됐으면은 뭐 바로 그냥 공격적으로 어떤 중국에서 바로 해가지고 뭐 나오진 않았겠지만, 중국은 지금 포지션이 그렇죠. 미국이 먼저 때리면 반격하는 느낌이지 먼저 때리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저는 좀 해두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지만, 미중 갈등은 친중 성향이 됐든 친미 성향이 됐든 일단은 뭐가 됐든 심화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해뒀었어요. 중국이 대만 압박할 이유가 사라졌네? 그게 미중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이용해서 미국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뭐 지금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대만이랑 미국이랑 반도체 동맹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엮여가지고 반도체 통해가지고 대만 TSMC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툭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좀 자기들이 갈등 심화되고 하면은 이러면은 야 대만 통해가지고 저쪽 해요 지나가는 거 저기 미국 동맹들 있지, 그거 다 좀 뭐 어떤 핑계를 대든 그냥 갖다 막아버려.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운임 증가하고, 그거는 이제 나라의 손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미중 갈등은 사실 친미 성향이 되든 친중 성향이 되든 어차피 요거는 패권 다툼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패권 다툼, 1위를 향한 패권 다툼이고, 미국이 1등이지만 중국 냅두면은 중국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반도체 빼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 성향 그 기업들 뭐 그냥 꿀꺽하고 많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자금력을 통해 가지고 진짜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알게 모르게 중국 통해 가지고 이전에 막 핵심 알맹이들 기술력이죠. 기술력들 빼먹히고 그다음에 이제 버려주고, 그런 종목도 정말 많거든요. 기업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중 갈등 계속 이제 세계 패권 다툼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죠. 왜? 네가 1등하든 내가 1등하든 결국엔 둘이 목표 하나를 두고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가지고 끝까지 계속 얘네들은 랠리를 펼칠 거고,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도 대선이 있죠 올해.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거 뭐가 있죠? 외부의 적을 타겟해서 내부를 단결시키는 이런 요소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어느
과거부터 항상 똑같았어요.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같이 적을 만들면 돼. 쟤 적이야. 야, 쟤부터 해치우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타겟을 하면은 내부를 단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미중 갈등은 뭐 올해 또 미국 대선도 있고 그냥 쉽게 진정이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중 갈등 관련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라이칭 더 발언들 통해가지고 시진핑이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이 좀 그런 멘트인 것 같아요. 외부 개입의 저항 성공 이런 거는 좀 중국에서 많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걔네들이 싫어하면은 걔네들 특징이 있잖아요. 자신들보다 약한 애들한테는 좀 강하잖아요. 혹시나 여기 뭐 중국 분이 들으실 줄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실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약한 국가에 대해서 뭐 근데 그거는 뭐 만인 공통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또 액션 취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갖다가 뭐 압박을 하면은 지금 당장 미중 갈등이 악화되는 건 아닌데 시장에서 이전에도 이런 걸 통해서 미중 갈등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수출 뭐 규제라던가 서로 뭐 통제 이런 것들 뭐 반도체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 액션 나오고 있긴 있거든요. 쟤네들이 서로 규제나 뭐 수출 이런 거 통제를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뒤에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 후보가 당선이 된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진짜 최악이냐 차악이냐 요 정도 느낌이었는데 차악이 된 느낌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런 후보가 악하다 이건 아닌데 어차피 누가 되든 이번 대선 결과에서는 미중 갈등은 해소된다기보다는 뭐가 됐든 어차피 심화되거나 지금 상황이 좀 유지되거나인데 그래도 그나마 친미 성향 된 게 뭐 세계 관점에서는 조금 좋지 않나?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런 대만 해협에 대해서 친중성이 됐으면 혹시나 무기로 좀 삼았을 수도 있지 않나. 만약에 이제 친중성이 되고 그러면은 그런 게 또 해운 관련주라던가 뭐 운송 그런 것들이 좀 부각시켰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 생각을 했었고, 자, 그리고 예멘 반군 미국 73차례 공습 이게 이제 금요일날 장전 뭐 공습 그런 것들 뉴스가 나왔었죠. 그 예멘 반군이 미국 유조선 5만만에서 뭐 납포 그런 게 있었고 그날 이제 미국이랑 영국군이 합쳐가지고 공습을 때렸죠. 그래서 공습에 뭐 5명 사망했다. 그리고 예멘 측에서는 당연히 뭐 보복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미국이랑 뭐 관심 없어요. 얘네들은 미국이랑 뭐 보복 하려면 해 상관없어. 이런 느낌이죠. 대신에 이제 후티 반군 때린 미국 이게 오늘 어제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좀 01시 뭐 이때쯤 나온 뉴스로 기억하거든요. 12시 지나서 바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후티 반군 때린 미국 우리는 후티 반군을 때렸지만 공습했지만 이란이랑 충돌이라던가 지금 전쟁 사태가 악화되는 걸 원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 뒤에 또 있어요. 내용이 바로 원하지는 않는데 니네가 건드리면은 우린 그거 계속 그냥 보복할 거야. 때릴 거야. 니네가 또 우리 사태 악화, 뭐 중동 전쟁 이런 거 원치 않아. 커지는 거 원치 않는데 니네가 공격해? 그럼 우리 또 때릴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이런 식으로 갔다가 바이든 미국 측에서 이제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보면은 요 내용 말고서도 바이든이 대신에 보복 계속 건들면은 계속 또 때릴 거다. 이런 식의 뉴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예멘 후티 반군 겨냥해서 추가 공격 이게 오늘 13일 토요일 나왔었거든요. 지금 밤 12시 반이어가지고 집에 좀 와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오늘 장중이 아니죠. 토요일이니까 오늘 그냥 토요일 중에 갑자기 또 나왔어요. 즉 추가적으로 공격을 또 때렸습니다. 어제 그 새벽 그 토요일 01시 때 충돌이랑 사태 악화 원친 않아 했는데 이게 오전 중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놓고 한 10시간 지나서 예멘 후티 반군 겨냥해서 또 추가 공격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CIA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 인질 위치 정보 이스라엘에 제공. 그래서 지금 미국이 영국군이랑 해가지고 저 때리게 된 게 지금 홍해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여기입니다.
이란이 여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여기에요. 홍해 관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과하는, 수에즈 운하까지 해서 통과하는 요 구간에 대해서 그 후티 반군이 뭐 자기들이 내세운 거는 지금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것도 있죠. 즉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홍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티 반군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입장은. 그리고 뭐 그게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걔네들 여기 홍해에서 활동하는 후티 반군들은 걔네들이 그 얘기는 해요. 우리 이스라엘 선박만 공격하고 이스라엘 관련만 해서 공격을 하는데 뭐 미국 니네 안 때렸는데 왜 때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세계 연합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여기 홍해 지나가면 걔네들이 뭐 사실 선박 보면서 때리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막 뭐가 됐든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씨 이거 열받네 하니까 그냥 여기 지나가면은 얘네가 뭐 그 선박들 하나하나 그 구분하면서 때리겠어요? 당연히 못하겠죠. 그냥 지나가면은 뭐가 됐든 막 일단 공격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영국이 참다가 아씨 이거 한번 정리해야 되겠네 해서 여기 가가지고 후티 반군 공습을 때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세우는 거는 결국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공격 그 후티 반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하면은 가자지구, 테러 이거 나왔던 곳이 여기잖아요. 지금 이 가자지구에서 여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인데 여기는 하마스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이랑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하는 거에서 부수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지나가는 거 공격하려고 한 거다, 우리 니네 공격 안 했다 하는데, 당연히 여기 거기 뭐 지나가면 공격한다고 하는데 어떤 배가 마음 편하게 지나가겠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미국이 때렸던 게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 지나가는데 그 이번에 미국이랑 영국군 해가지고 호위 하듯이 해서 지나가는데 미국 헬기를 총이 먼저 공격했다고 하나? 뭐 그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이겠죠. 미국의 헬기를 여기서 총으로 갖다 먼저 공격했다, 그래서 공습 때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선에서 걔네가 구분하고 때릴 거라고 생각 안 했고, 그랬으니까 미국이 명분 좋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했겠죠. 거기다가 요 5만만 여기서 이제 나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운임 관련주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임이 증가를 하는 이유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통과해가지고 뭐 여기로 퍼져나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쉽게 그 후티 반군 불안하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운임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딱 이동 거리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직선 거리로 이런 느낌인데 삥 돌아서 2배, 3배, 4배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임비가 비싸지는 부분이고, 그 비싸지게 하는 데는 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 그 와중에 오만 여기 만에서 그 미국 유조선 나포 이란이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 얘네들 자꾸 그래? 못 참겠어. 자, 근데 이제 지금 중동 지역 정세가 이렇잖아요. 이란이 있고 사우디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이 약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얘네가 이전부터 중동 전쟁에서 얘네가 거의 다 이긴 걸로 알거든요. 얘네가 생각보다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란, 사우디, 뭐 이슬람교 뭐 이런 식으로 다 좀 같이 엮여 있고 종교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이 그 산유국 세계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이거든요. 이란, 쿠웨이트, 아랍, 사우디, 이스라엘은 말고 요거 4개가. 그래가지고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사우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그 다음에 여기 이라크도 있죠. 중동 지역이 당연히 산유국들, 지금 다 이거 산유국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우리 전 세계에서. 근데 그런 지역에서 이제 불안하니까 계속 이란이랑 이스라엘 치고받고, 그러면서 이란이랑 사우디는 뒤에서 엮여 있고, 사우디는 당연히 지금 미국에 대해서 바이든 뭐 빈살만 엮여가지고 뭐 옛날에 이슈도 있었으니까 지금 정세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이것저것 다 있어요, 막 엮으려면은.
거기다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었나? 호르무즈. 요 해협도 지금 얘기가 나오죠. 요 해협도. 여기는 또 중요한 게, 여기 중동 지역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국가들 뭐 있죠? 이란 있죠, 이라크 있죠, 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즉 산유국 10위권 안에 있는 국가들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어디로 옮길까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오는 기름이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거든요. 요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걸로 알거든요. 아시아 쪽을. 즉 여기서 불안불안하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요거 이란 통해 가지고 뭐 막는다 만다 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막히면은 원유 가격이 뭐 당연히 이런 곳으로 뭐 돌아오거나 뭐 다른 곳으로 해야 되니까 원유 가격에 대해서 뭐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런 정세들이 다 지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계가.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지금 뭐 때리고 했으니까, 물론 이 후티 반군이 미국에 대해서 여기서 뭐 보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라도 액션은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얘네가 싸움이 되냐? 미국이랑 영국이랑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군이라던가 그런 세계적으로 갖다 이제 군대들 vs 저 후티 반군, 말 그대로 쟤네는 완전 정규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에 귀속된 그 정도 크기는 아니죠. 후티 반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통해서 뒤에서 지원받고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미국이 뭐 미사일 공습이든 저런 식으로 하면은 얘네가 힘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야, 저 정도 체급 차이 나면은 아이랑 뭐 한 초등학생이랑 성인 어른 뭐 20대 건장한 어른이랑 싸우는 거면은 저거 상식선에서 안 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서 이제 조금 변수가 그거잖아요. 종교의 힘. 중동 지역 종교 그 부분은 좀 유명하죠. 뭐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런 게 분명히 어떻게 보면 또 용기를 만들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막 뭐 있잖아요. 뭐 테러들. 그런 것들. 그래서 얘네가 요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후티 반군이 그냥 바로 잡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스마다 조금 얘기는 다른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홍해 좀 안정이 되려면은 뭐 한 몇 달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뉴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홍해 다시 진정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서 미국 합참에서는 이제 후티 반군이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보복은 좀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선박, 자국 선박에 대해서 한 3일, 72시간 정도는 홍해, 그 다음에 아덴만 이런 곳을 통과하지 마라. 주변 여기 지나가지 마라. 홍해랑 아덴만 이런 곳. 지금 후티 반군이 여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자국 내 선박들에 대해서 한 72시간 정도는 지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72시간 안에 미국이 혹시나 또 때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좀 이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에서는 이 두 개가 좀 있지 않나. 중동 전쟁까지 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전에도 그랬죠. 여기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해가지고 빈살만도 하마스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고, 이란은 당연히 지들이 뒤에서 하마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중동 지역이랑 요번에 대만은 뭐 다행히 좀 넘어가긴 했는데, 혹시나 대만에서도 진중 상황이 됐으면은 이런 해협을 통해 틀어막고서 그 뒤에 뭐 부각이 될 수 있는, 미중 갈등은 어차피 이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임 관련해가지고 이런 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테마, 이미 시장에서 다 부각은 됐어요. 대신에 거기서 조금씩 더 치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둬야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관련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미중 갈등은 어차피 히토류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이 결국 일단은 쥐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많이 이제 세계에서 생산. 그래서 뭐 다른 국가, 뭐 미국도 히토류를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뭐 히토류가 부족할 건 아닌데, 대신에 그 히토류를 채굴하고 하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개발하고 자연
환경에 대한 파괴 이런 게 있으니까 즉 가성비가 지금 안 나오는 거죠. 뭐 정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아닌 상황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가 됐든 중국이 그런 히토류에 대해서 항상 만지작거렸기 때문에 지금 이 히토류 관련주만 보더라도 이전에 미중 갈등 있을 때부터 계속 좀 부각이 되잖아요. 안 죽잖아요. 유니온 대표적이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윗꼬리들 히토류 관련 키워드 부각될 때 움직이는. 그래서 세토피아,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S 요런 애들이 보통은 일단 좀 순위권에 들죠. 얘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나머지 종목들 세노텍, 노바텍, 뭐 티플렉스 등등. 티플렉스는 얘는 좀 끼 좋을 때는 힘 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종목들이 가격 측면에서는 사실 좀 부담은 좀 덜합니다. 어느 정도 차트가 밑에서 저점을 좀 깨지는 않죠. 올해 작년 2023년 뭐 지수가 조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최근에도 일정 구간에서는 계속 옆으로 기면서 위로 툭툭툭툭툭. 그래서 밑에 역배열에서 좀 120선 돌파하는 이제 좀 깔렸다가 장기평 좀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주는 대다수의 좀 차트이지 않나. 그 다음에 삼화전자, 삼화전기 이쪽도 좀 끼가 좋아요. 여기는 이제 히토류 카테고리 안에 페라이트가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일단 삼화전자랑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페라이트 키워드 그런 걸 좀 엮죠. 뭐 차트야 뭐 어차피 다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뚜렷하게 된 건 아니고 대신에 거기서 이제 종목의 끼를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누가 좀 많이 튀었었나.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미중 갈등에서는 뭐 특별하게 뉴스가 안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히토류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제 미국, 중국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뭐 수출 규제라던가 조금 그 뭐 제한 두는 그런 것들 무기로 삼는 그런 뉴스 나오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그에서 흑연 관련해서 그 음극재 키워드 음극재의 좀 핵심 소재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산 흑연이 세계 그 고퀄리티 흑연이 90 몇 프로였나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흑연 관련해서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 그래핀 관련주죠. 그래서 보통은 상보가 요즘에는 요거 다 그런 흑연 관련해서 부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 관련해서 예전에 미중 갈등의 첫 스타트는 이제 대두 관련주가 끊었거든요. 그래서 대두 관련 요번에 식량 키워드에도 좀 엮이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데 이전에 요소수 대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번에도 요소 키워드 이런 게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요소 수출 안 한다. 좀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자국 내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요소 관련 주들 얘네는 뭐 이제 식량 키워드도 사실 엮이긴 해요. 식량 안에서 비료 관련 사업하는 애들 좀 엮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란 그 홍해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좀 바로 해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후티 반군이 당연히 이제 체급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땡깡 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막 지원하면서 아이씨 몰라 그냥 뭐 니네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칠 거 아니잖아. 이란 점령할 거 아니잖아. 그러면 후티 반군 계속 지원해주면서 뒤에서 하고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처음에 당연히 그 금액이라던가 뭐 자산 이런 거 좀 동결시키고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규제한 게 그거거든요. 결국 자산 동결이거든요. 니네 뭐 해외 은행 뭐 그런 것들 좀 묶어버리고 외야 좀 벌이 안 되게 그런 건데 이제 이란이 뭐 이 규제 받은 지 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얼마 전에 좀 풀었다가 다시 규제했었잖아요. 이거 하마스 뭐 이때랑 해가지고 근데 일단은 요 홍해에 대해서 안정이 좀 언제 될지 미국이 진짜 공격적으로 나서면 금방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뉴스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반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게릴라 느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좀 몇 달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일단은 연속적으로 왔다가 금요일날 공습하고 토요일에도 또 공습을 했고 그러면 후티 반군이라던가 그런 종교 성향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얘네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꼬리를 내릴지 아니면 종교 그런 성향을 좀 살려서 무언가 또 더 액션 특히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좀 천명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요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여기가 해결이 빨리 되냐 안 되냐, 안 되면은 이쪽은 조금 운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운임 관련해서 당연히 요거 통과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 멀죠. 그래서 운임이 지금 증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운임이 증가하면 요 해운 관련주들 당연히 해운 관련해서 흥하해운은 좀 밑에서 힘을 있게 최근에 이제 좀 대금이 많이 붙어요. 저도 요거는 이제 금요일에 좀 상따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뉴스가 좀 강력했죠. 이란이 5만만에서 뭐야 미국 유조선을 납포해? 얘네들이 맨정신인가?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하니까 바로 공습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얘네는 좀 액션을 어떻게 해운 관련해서 지금은 흥하해운이 뚜렷하게 좀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해운, HMM 뭐 이런 종목들 관련해가지고 좀 쉽게 안 죽는 이런 해운 관련주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금요일날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부각이 된 게 해운이 저렇게 돌아가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물류가 부각되는 그 흐름이죠. 어차피 같이 엮여 움직이는 애들인데 그 물류에 대해서 이런 태웅로직스, 동방, 인터지스 지금 시간에 셋 다 이렇게 상한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태웅이 그래도 움직일 때는 좀 돈이 들어오는 애고 동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쿠팡 이슈로 엄청 화끈했었죠. 13,000원까지 갔다가 그대로 다 반납했네요. 3년, 4년 동안. 근데 얘는 그냥 죽지는 않았습니다. 분봉 보면 뭐 난리 부르스 치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재료 주말하고서 그래도 얘도 지금 밑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들이 있고 물류 시리즈 KCTC까지 얘네는 지금 차트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좀 블랙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동안 이런 전 세계에서 해운이라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치고받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진 않았죠.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다가 요번에 운송 저런 게 좀 커지나 싶으니까 이제 밑에서 같이 돌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원유 관련해서는 한국 ANK와 요거는 저는 당연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나. 특히 지금 매매하시는 것들 그 3월달 상패 시즌 이제 슬슬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1월 중순인데 3월 상패 시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재무 안 좋거나 한 것들 각자 필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냥 어설프게 들고 가면은 그런 게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상패 들어가기 전에 미친 척하고 한번 뭔가 슈팅, 오버슈팅 만들어내고 상패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어차피 망한 회사인데 상패 들어가고 망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 못해가지고 그냥 계속 밀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원유 관련해서는 훈구석유가 그래도 최근에 좀 강하죠. 대신에 이제 뭐 단기가열 뭐 그런 거 들어가거나 하면은 대장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종목 끼들은 전체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리고서 뭐 요번에 원유 주가 그런 거에 따라서 부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요 앞에 좀 대금이 붙었던 산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때 얘가 좀 주도주급으로 갔다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강해서 그런지 뒤에서 120선 타다가 반등도 좀 시원시원하네요. 그다음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등등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그런 거 따라서 이제 천연가스도 같이 요동을 치거든요. 원유 오르면은 뭐 그거에 좀 뭐 대체품으로 사용을 하든 해가지고 천연가스도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도 대성에너지, GSE 뭐 차트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좀 따로 이것들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시황이 불안하니까 방산 관련해가지고 방산은 또 북한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올해 아주 그냥 대놓고 적국이라고 지목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뭔가 도발을 하겠죠. 그래서 그쪽에 엮일 수도 있고 하니까 자, 그다음에 요거 해운 관련해서 뭐 물류 마비되고 원유 가격 오르고 그런 거 따라서 뭐 원유는 이런 물류도 물류지만 저런 중동 지역에서 불안감이 요소되는 거 그리고 저 중동 지역이 아까 보신 것처럼 세계 탑 10 안에 산유국 중에 4-5곳이 다 몰려있어요. 중동 석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석유 부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중동에서 뭐 이슈 생기면 원유는 항상 찌끔찌끔 반응을 하는데 유가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물류 해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게 나중에 식량난 이런 걸 좀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식량난 관련해서는 뭐 여기 종목들 뭐 어차피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근데 식량 키워드는 보통 미래생명자원, 누보, 한타 요런 애들이 조금 강했던 것 같기는 해요. 고려산업, 팜스토리 자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 그리고 이란
갈등 이런 거에 대한 관련 주들 이런 거는 정세가 뭐 안정이 될진 모르지만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올해 이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툭툭 튈 수도 있고, 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해소가 좀 빨리 될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애초에 후티 반군이 이런 게 좀 그 느낌이잖아요. 점조직 같은 느낌. 애초에 그냥 국가 딱 메인으로 갔다가 어디 국가 딱 잡혀 있으면은 그냥 그 국가를 팍 하면은 되는데, 이란을 직접적으로 지금 때리기는 좀 그렇거든요. 이란을 직접적으로 때릴 수는 없어요. 이란에서 일단은 시치미를 계속 떼고 우리 지원 안 했다 그러기도 했었고, 하마스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란이 뭐 미국이랑 그런 정보 기관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야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야, 이란이 지금 이번에 때린 것도 이란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후티에 대해서 이란이 뒤에서 지원해줬네. 그다음에 뉴스 뭐 해외 외신 통해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미국이랑 뭐 유럽 이런 영국이나 해서 그쪽에서 애초에 지금 저 홍해 좀 안정화 시키자, 이 뒤에서 좀 평화롭게 해결하자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안 듣는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 그 유조선 납포 하니까 아씨 바이든이 안 되겠다. 야 이거 때려 이렇게 했다는 내용 외신도 있거든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분위기상 뭐가 됐든 이런 후티 반군이 계속 뭐 보복하겠다. 그리고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상식선에서는 그냥 바로 깨갱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는 또 종교적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길어지는지 그런 것들 포커싱부터 해가지고, 미중 갈등은 과연 요 언급에 대해서 중국이 또 어떤 액션을 취하나, 뭐 주말 중에 빠르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또 천천히 하더라도 뭐가 됐든 미중 갈등은 좀 지속될 거고, 이런 움직임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게 조금 더 봐야겠죠. 해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미중 갈등은 어차피 좀 길게 올해 대선이 있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좀 머리는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전쟁이, 얘는 지금 인플레를 좀 잡아야 되고 진정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치고받고 저기서 치고받고, 아씨 막 내가 막 팔이 하나인데 막 저기 양옆 다 막아야 되니까 좀 진정시키고 싶은데, 야 일하나 그만하자, 야 좀 인플레 뭐 유가 니네 찾고 그러면 유가 오르고 운임 오르고 하니까 좀 진정해. 올해 대선 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경제 나빠지면 나 표심 떨어져 이러는데, 이란은 그런 거 몰라, 관심 없어. 하고 중국은 당연히 원래부터 안 좋아하고. 그래서 국제 정세에 진짜 이것저것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관련 주들 좀 이게 나중에 더 부각이 되면서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좀 지속성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현재로서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40분짜리면 보통 요즘은 좀 짧은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안 보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몇 분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보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